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런치박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마디를 갭으로 깨게 된다라 그러면 더 무겁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120평을 갭으로 깨가지고 바로 밀어버리니까 그대로 음봉이 떨어졌죠. 근데 오늘은 중요한 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607 맞이라고 했죠. 2607은 뭐 우리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뭡니까? 원래 박스권 상단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밸류업, 즉 은행주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밟고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2782를 슈팅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차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라인들을 깨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웬만해서는 2607 구간에서 출발하면 딛고 움직이는 모습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가 고가로 관통해서 깨지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버틴다 뭐한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평소보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 금요일날 선물부터 급하게 먼저 때리고 나서 뒤늦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선물로 때려가지고 지금 뒤늦게 때린 현물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2495, 2510 이 중간값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이렇게 중간값이었는데, 저는 일단 은행주들이 버틴다라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07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다시 저 자리까지의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500 전후에서 만들어진 저 마디들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박스의 중간값이었지만 저 아랫자리가 하단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오늘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일 만약에 개파락 나오잖아요. 내일은 청개구리 모드로 다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지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지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도 그렇게, 홀딩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지수가 5%가 넘게 빠지면서 이제 슬슬 같이 밀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목을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지수적 타이밍을 잡는 분들은 아마 내일이 리바운드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다들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야기 드렸고, 마디적으로 이렇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구간에서 버티는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딛는 자리였었고, 저는 어찌되었거나 가장 좋은 자리는 이 갭자리 21만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 지수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먼저 잡으실 분들이 분할로 22만원부터 잡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구간만 내려와도 리바운드로 다시 120평까지 노릴 수 있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랫자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잡기에는 리바운드 폭을 노리기에는 10% 남짓이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가급적이면 이 아랫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렇게 올라가도 늘 드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10만원 위에서는 쫓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물론 지수 때문에 운이 좋지 않게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저 윗자리보다는 아랫자리,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사도 10만원 아래서 사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지금 명확하게 쌍바닥 자리가 나와 있어서 쓰리바닥이 예상이 되는 9만원 초반 자리면 큰 고민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격을 굉장히 넓히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좁힐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잡아채는 봉 하나만 생겨도 믿고 들어갈 것인지, 이 정도는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접근했죠. 13만 3천원에서 14만 8천원 이 마디에서 아래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였는데, 이 자리를 슈팅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16만원짜리 전고가 깨지니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과연 13만 3천 원짜리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중심축을 14만 8천 원으로 놓고서 이 아래에서 매집해 갈 것인지 좀 골라야 된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찌되었거나 하단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하겠죠. 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18,800원 마디 깨질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나라 종목들은 늘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튀어가는 종목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결국은 다시 박스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본 종목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15,100원짜리에서 매수였죠. 이 자리 내려오면 저는 또 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깨 맞추는 리바운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간 자리에서 어설프게 들이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네요. 지수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종목을 봅니다. 내 종목에 컷이 나가게 되면 그냥 컷 주면 되는 거고 다시 효율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면 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예단해가지고 먼저 움직였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같이 인지하시면서 꼭 내 종목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